전북 익산에 W 갤러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유도현 개인전이 열려서 제가 그 전시에 서문을 써서 만드는 영상입니다. 유도현 개인전 전시 서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저는 이렇게 3M 귀마개를 오랫동안 소지하고 다녔거든요. 20대 때, 30대 때, 40대 때 계속 소지하고 다녔어요. 왜냐면 제가 좀 민감해서, 특히 소리에 민감해서 주변 소음에 되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때도 많고 항상 소지하고 다녔다고요. 근데 이게 일종의 양성 되먹임, 양성 피드백처럼 돼서 귀마개를 자주 할수록 그 민감도가 더 증가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소음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싶어서 50대 때부터는 이 귀마개를 갖고 다니지 않았어요. 그러다가 최근에 저것도 작업을 할 때, 글 쓸 때만큼은 이 귀마개를 다시 착용하자 싶어가지고 요즘엔 또 쓰고 있거든요. 제 민감도가 예전만 못해서 뭐 주변 소음에도 약간 둔감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이 귀마개를 글 쓸 때만큼은 이제 부분적으로는 좀 쓰자 해서 쓰고 있어요. 아무튼 주변 정보를 차단하게 되면 자기 몰입도가 높아지는 건 사실이잖아요. 근데 이런 사실하고 그 외부 세계하고의 소통이 어려워서 자기한테만 몰입하는 이 자폐하고 비슷한 부분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. 하나는 물론 인위적으로 정보를 차단하는 거고, 또 다른 거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외부 소통하고 안 되는 것이긴 하지만 외부 정보의 차단에 따라서 자기 몰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같죠. 자폐 예술, 어티스틱 아트라는 범주가 따로 있죠. 그리고 자폐 예술가라는 범주도 따로 있어요. 자폐 증상은 전두엽이 미흡 발달한 데 비해서 후두엽하고 측두엽은 발달을 해서 시각 분석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죠. 그래서 자폐 예술가 가운데 다른 분야보다 미술 장르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. 아주 유명한 자폐 예술가인데 스티븐 윌트셔라고 있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번 본 대도시 풍경을 사진을 보지 않고 기억을 해뒀다가 일필의지로 어마어마하게 큰 종이에다가 드로잉으로 그리죠. 뭐 그런 걸로 유명해졌고 나중에는 대영제국 훈장까지 받았어요. 그 예술 창작은 언어로 하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폐 환자한테 꽤 도움이 되는 치유 방법이라고 해요. 특히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속내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게 예술이 돕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. 제 개인전 선물을 썼던 유도현을 제가 처음 만난 건 2020년도 하반기인가 그런데 제가 그때 전북도립미술관에서 지역작가 대상 특강을 몇 번 다녀갔었거든요. 근데 그때 수강자 가운데 좀 주위가 산만한 남자 수강생이 있었어요. 뭐 강사로서 조금 신경이 쓰이죠, 그게. 근데 뒤풀이 할 때 가봤더니 어머님이 아들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. 특히 어머님이 아들 유도현을 작가로 이렇게 후원을 해주고 있는 관계더라고요. 그리고 자폐를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때 제가 고무렵에 제가 이제 갤러리를 운영한 지 한 1년이 막 안 될 때였거든요. 제가 생각했던 기획안 중에 하나가 이렇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미술가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획을 해보면 어떨까?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 어머님한테 연락처를 받았습니다. 유도현 개인전에 나온 작품들을 제가 받아봤더니 실타래처럼 가늘고 길게 뭉친 붓질이 모여서 한 인물을 구성한 그림이 있고, 그리고 위약적인 표정을 짓는 세 종류의 인물상이 있고, 그리고 불투명하고 선명한 원색을 쓰는 게 특징이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뭐 탈피나 뭐 자유 같은 작품은 가는 붓질로 실처럼 휘감은 한 인물을 재현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이 알고 있는 외부와 이어져 있는 어떤 연결선처럼 보이거나 혹은 자기를 올가맨 그 무언가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을 드러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유전의 세계를 표현한 것 같다는 거죠. 두 번째, 이게 위학적으로 어떤 인물을 그린 거. 여기서 그 인물이 자기 자신 같은데 퍼스널리티라는 제목에 검정, 파랑, 빨강 세 가지 색깔의 부제가 붙은 연작이 있어요. 여기서도 날렵한 몸매의 주인공이 정중앙에 있고 그 주변에 불특정 다수가 그를 지켜보는 모습인데, 세 가지 색깔이 상이한 인격의 개인을 유도현이 관찰한 걸 옮긴 거거나 유도현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인격체를 세 가지 색깔로 각각 그린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화상 같다는 거죠. 제가 이 작품에서 눈여겨본 거는 주인공 머리 위가 양쪽으로 귀 같기도 하고 뿔 같은 게 솟아 있어요.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인물들도 약간 악마나 유령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내가 전시에서 서문 제목을 유도현의 귀여운 악마 세계라고 붙인 게 바로 여기 있는데, 유도현은 자기의 여러 작품 속에서 전혀 악마답지 않은 귀여운 악마를 되게 많이 그렸어요. 그러니까 상호 모순이 공존하는 귀여운 악마성이라고나 할까? 색채감도 유도현 작업을 읽는 특징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. 그래서 뭐 퍼스널리티 이것도 검정, 파랑, 빨강으로 기억이 되고, 그리고 챔피언도 단순한 색 구성으로 색채로 작품이 기억이 되더라고요. 전시 글 쓰는 것 때문에 출품작 말고 이전 작업도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받아봤어요. 무엇보다 그러니까 큰 눈을 가진 곱슬머리 아주 동안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게 아마 자기 세계를 유도현이 옮긴 자화상처럼 보였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좀 특이할 거는
프랑스 여행 경험을 그린 에펠탑이라는 2016년도 작업이 있는데 이제 사생의 소질이 드러나더라고요. 유도현의 거의 대부분의 작업은 남이 알 수 없는 자기 머릿속 세계를 기록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에펠탑은 실물을 옮긴 그림이어서 대상을 객관적으로 그린 아주 예외적인 화풍을 보였더라고요. 제가 2021년도에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린 자폐를 앓고 있는 작가들을 모은 그룹전을 본 적이 있어요. 전시 제목이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에 였거든요. 이 제목이 왜 이렇게 졌을까 했는데 이렇게 작은 종이를 이어붙인 작업을 한 작가가 있었어요. 근데 이 작가랑 기획자가 나눈 대화가 해설 글에 적혀 있는데 그걸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. 길이 왜 다 구불거려요?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. 길은 너무나 길고 종이는 조그맣기 때문이에요. 이 담담한 한마디의 말에 본 전시가 조명하고자 하는 창작가 삶 그 전부가 들어있다. 북서울미술관 전시 그 해설글에 이어서 말하면 제가 받아본 작품 리스트 가운데 유도현이 유일하게 해설단 작품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더 챔피언. 그러니까 파란색 천하에 노란색 달. 그러니까 색감이 되게 지배적인 그림에서 다리 매달린 산 정상에 늑대 한 마리가 서 있거든요. 그 하단에 여러 마리 늑대가 그 늑대 한 마리를 갖다 우러러보는 모습이에요.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어머님 송정순 여사님이 그 아들한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대요. 뭐 풀이하면 이런 거라 하더라고요.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시간은 느리게 가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시간이 빨리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이 말을 풀이하면 산 꼭대기에 있는 한 마리 늑대가 여유를 가진 챔피언이라는 거겠죠. 그리고 주변의 늑대들은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시간에 쫓겨서 제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의미겠죠. 근데 이걸 다시 풀어서 좀 해석을 하면 유도현이 은연중에 터득한 세상사에 대한 이치를 그림으로 남긴 게 아닐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 세상사의 이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생태계의 냉정한 진실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약육강식의 그 피라미드가 있지 않습니까? 이게 아니라면 보편적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서 홀로 터득한 가치, 이게 유도현 본인이 터득한 가치겠지? 그 가치에 대한 발견에 대한 입장을 그림에 옮긴 게 아닐까,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